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정리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다루었던 내용 잠시 후 재점검하기도 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여기에 동영상 주소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물론 유튜브 동영상 주소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김박사 부동산 영어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부산 시내에는요, 많은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개발 사업 구역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구역이 있다면 그게 바로 문현 3구역과 문현 1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구역의 상황을 비교해서 파악하시면은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 즉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약속드렸던 대로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의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요,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2조의 제6호에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혼자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사전 타당성 검토 정리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말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이라는 정비사업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정비사업의 종류, 변천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전 타당성 검토에서 이미 정리하였던 내용 그대로를 여기에 옮겨둔 것입니다. 자,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규율되는 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그 변천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은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2003년 7월 1일부터 2012년 8월 1일까지의 단계로서 네 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네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두 번째 단계인 2012년 8월 2일부터 2018년 2월 8일까지 두 가지가 추가되어서 그럼 원래 네 가지 있던 것이 두 가지가 추가되었다면 6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있죠. 물론 기존에 있는 네 가지는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대로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의 주거환경관리와 가로주택 정비가 추가되어서 총 6가지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마지막 단계는 2018년 2월 9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인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말입니다. 재건축은 하위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것은 각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주거환경 개선은 관리형과 공동주택 건설로서 말입니다.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재개발이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은 주택 정비형이 있고요. 원래 주택 재개발에서 비롯된 유형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도시 정비형이 있습니다. 이건 원래 도시 환경 정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규율되지 않고 새로운 법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율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말입니다. 이러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율하는 사업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부산광역시 재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이 내용은요,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단위는 개소입니다. 몇 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준은 2023년 1월 기준입니다. 총 156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미 완료된 곳이 62개소입니다. 이미 완료된 곳이 62개소고요. 그럼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는 뜻일 겁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살펴본다면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하고요. 주택정비형이 완료된 곳이 53개소, 도시정비형으로서 완료된 곳이 9개소입니다. 5배가 넘는 곳에서
주택 정비형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죠.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 추진 중인 상태에 있는 것 또한 그 비율이 비슷합니다. 주택 정비형이 도시 정비형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이제 추진 중인의 것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개소에서 추진 중이고요. 미추진은 31개소입니다. 자, 주택 정비형과 도시 정비형으로 나누어 볼 때 추진 중인 곳은요. 52곳대 11곳으로 이번에도 거의 5배 차이가 난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미 착공한 곳, 그 전 단계인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곳, 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곳, 조합 설립이 된 곳, 구역 지정이 된 곳 등으로 나누어서 이러한 추진 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두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 정리할 것이 바로 문현 3구역입니다. 문현 3구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미 났고요. 그리고 이주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릴게요. 반면에 문현 1구역은 말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단계입니다. 문현 1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단계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문현 3구역은 흑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문현 1구역은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말입니다.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여기에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곳은요. 바로 문현 3동이라고 적혀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문현 3구역하고 반드시 구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추진 단계의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문현 3구역은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이주 단계에 접어들어 있고요. 반면에 문현 3동은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역은요. 바로 메가마트 위에 부분하고 메가마트까지 포함된 그러한 구역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문현동의 지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같으면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현 3동하고 놓을 경우 그것은 문현 3구역하고는 다른 곳이다 라는 정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 시내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재개발 사업 구역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바로 문현 3구역과 문현 1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현 3구역과 문현 1구역을 비교 정리함으로써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을 제대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바로 문현 1구역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또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사진의 경우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분 확인해 볼까요? 금융단지 예정지 부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융단지에는요, 이미 대부분의 건물들이 완공되어서 입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융단지는 허허벌판입니다. 사진의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문현 1구역과 문현 3구역에 관하여 비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현 1구역은요, 금융단지 BIFC이죠. 금융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요, 성동중학교 맞은편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구역은요, 바로 도시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을 영어로는 아래를 나타내는 다운과 도시를 나타내는 타운을 결합시켜 다운타운이라고 부른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단어는요,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고도 사용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는요,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영한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영영사전적인 정의를 여기에 옮겨 두었습니다. 이 정의는요, 괄호 속에 있는 이 부분만 Collins English Dictionary에서 인용한 것이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The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다운타운이라는 것은요, 도시의 아래쪽에 위치한 부분으로서요, 상업 중심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현 1구역은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으로서 바로 상업지역에 지정된 구역이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덤으로 영어 단어까지 하나 얻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에 지정된 문현 1구역의 지가, 쉽게 말하면 땅값이죠. 땅값은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지가가 높기 때문에 대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액 또한 높게 나올 것입니다. 문현 1구역은요, 아직 사업 시행 계획 인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공식 감정평가액이 나오게 되면 대단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프리미엄도 대단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개 4억 정도가 호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죠? 반면에 이러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음으로 말미암아서 쾌적한 주거 환경은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거 환경은 조금 열악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문현 1구역의 맞은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동서고가도로로 이어지는 도로의 맞은편에 있는 문현 여중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역이 바로 문현 3구역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문현 3구역은요 도시의 약간 위쪽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곳을 영어로는 위를 나타내는 앞과 도시를 나타내는 타운을 결합시켜서 uptow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uptown은 글자 그대로 타운의 위쪽 부분을 나타내며 특히 주거지역 부분이다 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Especially a residential part 라고 말입니다. 주거지역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현 3구역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은요 지가는 문현 1구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건폐율, 용적률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문현 1구역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나 프리미엄 또한 낮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모두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구역 선택을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구역 모두 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조합 모두 다 성공을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두 구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폐율과 용적률에 초점을 맞추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요. 문현 3구역과 문현 1구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형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 또한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애석하게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요, 문현 1구역의 경우는요, 조합 설립 인가시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문현 1구역은 2019년 9월 5일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현 3구역의 경우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시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문현 3구역은요, 2020년 12월 7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던 것처럼 문현 3구역은요,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득하였습니다. 2022년 6월 9일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식 이주 기간 중입니다. 공식 이주 기간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재개발 사업 구역에 관한 데이터 분석을 할 경우에 있어서 언제 데이터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양
구역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문현 1구역은 말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으로서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측면에서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구역보다도 더 높을 것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건폐율 측면에서 문현 1구역은 문현 3구역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됩니다. 용적률은 무려 3배 정도가 됩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이 되고 있죠. 그럼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역 면적 측면에서요. 문현 1구역은 68,160제곱미터인 반면에 문현 3구역은 139,152제곱미터입니다. 구역 면적 측면에서는요. 문현 3구역이 문현 1구역의 2배 이상이 됩니다. 2배 이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땅덩어리는 훨씬 더 크더라는 겁니다. 문현 3구역이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한 구역에 지어진 건축물의 연면적을 비교해 본 결과 문현 1구역은요.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문현 1구역은 48만 5,399제곱미터인 반면에 문현 3구역은 40만 5,728제곱미터이더라는 것입니다. 연면적 측면에서는요. 오히려 문현 1구역이 문현 3구역보다 더 크더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건폐율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1구역은 59.28%인 반면에 문현 3구역은 25.13%로서 문현 1구역이 건폐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2배 이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용적률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1구역은 779.56%인 반면에 문현 3구역은 262.78%입니다. 거의 3배 정도로 문현 1구역이 더 높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공자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1구역은 GS 건설 단독 시공인 반면에 문현 3구역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두산 건설 컨소시엄 형성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 구역의 조합 모두 다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 성공을 거두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